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그 응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첫 번째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AI 혁신 현재 어디까지 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GPT-4가 나오고 나서 GPT-4에서 보여준 성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랍고, 지금도 사실 이 GPT-4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상당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GPT-4가 당시 이제 변호사 실력 여기에서 그러니까 누적 레벨로 90%니까 상위 10% 안에 들었었죠. 그리고 뭐 SAT에서는 뭐 93%, 그리고 뭐 GRE 뭐 이런 거에서 전부 다 뭐 거의 90% 이상. 심지어는 생물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도 상위 1%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굉장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GPT-4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해보셨겠지만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어, 놀라움을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첫 번째로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이거하고 조금 약간 이제 대조되는 게 뭐냐면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고요. 그래서 이 아티피셜 내로 인텔리전스는 AI 중에서도 어떤 특정 문제를 푸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바둑을 잘 둔다든지 어떤 계산을 잘한다든지 혹은 어떤 무엇인가를 잘하는 거. 뭐 이런 쪽의 레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는 진짜 그야말로 인간이 하는 그런 모든 일반적인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AG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AGI 측정 기준, 그러니까 즉,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거의 내로우한 이 파트, 이를테면 이런 단백질을 발견을 한다든지, 혹은 바둑이나, 혹은 뭐 이런 테스트 같은 걸 둔다든지 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나왔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 내로 인텔리전스는 어떤 일정 영역에서는 이미 슈퍼휴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벨 1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 레벨 4, 레벨 5까지 올라가게 되면 90%, 99%의 인간보다 더 잘하는 거. 그리고 혹은 100%의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것이 이제 레벨 5인데 지금 예를 들면 알파폴드 단백질이라든지 알파 제로라든지 스타피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AG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AGI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측정할 때는 그냥 가급적이면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AGI 수준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걸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 의식, 감각 이런 특성보다는 어떤 기계의 능력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제약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고 배포를 고려하지 않는 능력치를 최대로 했을 때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기로는 이 챗GPT 혹은 바드, 뭐 라마2 이런 레벨의 것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언스킬드 휴먼하고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는 조금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조만간 훨씬 더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바로 인간의 그런 이성에 있어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호, 그리고 이로부터 추론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1을 이수분해해줘.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줘라고 하면
이 수학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차이의 제곱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보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수분해하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최종 인수분해 결과는 이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예고요. 이를테면 제가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2는 6이고 A4 플러스 A6는 36일 때 A10의 값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프리구직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라. 라고 하면 이게 물론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와 같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 이퀘이션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경우에 A1과 D 값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A10은 A1 플러스 9D와 같고 따라서 이 값은 최종적으로 A10은 38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레벨까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GPT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쪽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등차 수열 A의 N이라고 했을 때 A10 값을 구할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다음 단어를 예측해가는 이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은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들 이런 것들이 또한 학습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또 GPT-4의 활용 수준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데이터 자체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 그리고 또 이제 자꾸 이제 챗 GPT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빙 같은 그런 검색 엔진과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어닝콜 리포트를 한국어로 요약해줘. 요약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고 다음 분기 혹은 향후 실적 전망을 포함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 어닝콜을 빙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어닝콜 리포트를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이야기한 엔비디아가 매출 전망, EPS 전망 같은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멀티모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썸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건 이제 버즈 추이입니다. 소셜 버즈 추이를 갖다가 저희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월별 추이를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챗GPT에 대한 버즈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걸 갖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걸 한번 읽고 분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2022년 11월에서부터 1월 사이에 챗GPT에 대한 버즈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변곡점이 그 지점 어디에선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쯤 해가지고 최고점을 맞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하락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23년 1월에 왜 언급빈도가 높았겠는가라고 한다면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정키로는 신기능 출시나 혹은 주요 업데이트가 있었거나 마케팅 캠페인 또는 이벤트가 있었을 수 있고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전달해 준다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또 물론 근데 이제 GPT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섣불리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은 이 주가 차트를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 이게 흥하해온인데 주가 차트에는 5, 20, 60, 121 이런 평균 이점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최대한 이런 주가 차트 같은 경우는 일반론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에 대해서 색깔을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료 작성 시에 이미지 제작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챗GPT가 과거에는 그 텍스트로만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미래 오피스 환경 모습을 그려줘, 뭐
뭐 일상 여기 이제 달리 같은 것들이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래 그림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발표 자료에다가 삽입하려고 하니까 좀 잘 조합해서 미래 오피스 모습이 잘 표현되도록 해줘라고 하면 맨 우하단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는 뭐냐면 단순히 이걸 갖다가 챗GPT를 이용을 하는 거에서 그 나만의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가지고 챗봇을 만들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형태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리고 이것을 갖다가 마치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서 앱 활용하듯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테면 네이버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GPT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 한 300만 개 정도의 GPTS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봤었던 거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이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9번까지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하고 리서치 리포트를 기반으로 조언해주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듣고 이거는 어떤 챗봇이구나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워런 버핏의 젊은 시절 사진을 사용해줘 라고 하면 초상권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에서는 그 대신에 그러면은 프로필 사진으로 귀엽고 영리하게 생긴 아이의 이미지를 사용해줘라고 하면 여기 우측에 보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안경 쓰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더 오른쪽에 있는 그와 같이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AI 아이브로 할게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규어 쪽에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를 한 다음에 네이버의 사역 보고서하고 리서치 리포트를 내가 지금 업로드를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대답을 해줘라고 하면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대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식 투자 전문가로서 특히 사용자가 네이버에 대해서 질문하면 보고서를 기반으로 응답해야 돼. 그리고 대답할 때는 투자 전문 어드바이저와 같은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해줘라고 하고 아래와 같이 이렇게 다음 페이지와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주요 사업 분야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그 리포트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 출시한 하이퍼클로바 XA를 이용한 사업이 잘 돼가고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그런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 그런 다음에 네이버의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와 아래와 같은 이런 질문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런 설명들을 쭉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LLM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여전히 굉장히 많은 그런 허스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승훈의 이런 제발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사실 신승훈의 제발이라는 노래는 없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은 하게 되면 사실 반도체 시장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최근의 이슈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학습한 내용은 2021년 9월 혹은 2023년 1월까지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내용들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고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보안 문제 그리고 이 챗GPT 이 오픈 AI가 작년 한 해 매출이 2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많은 아까 이제 지금 ESG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연구 동향 중에서 물론 이렇게 오픈 AI처럼 대규모의 그 일반적인 AGI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도 있겠습니다만 작은 모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학의 각 개인들,
개인들, 학생이라든지 혹은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개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기업에서 혹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체 보유 데이터가 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활용성은 결국 응용 기술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 데이터의 보안 문제 때문에 이 대규모의 그런 이런 GPT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대신에 내부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활용에 맞는 GPT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SLLM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SLLM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점은 사실은 이 라마라고 하는 메타에서 내놓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마하고 그리고 이제 그 GPT의 모델 그대로 이제 학습한 것이 이제 그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지금 라마2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이족의 그런 토큰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지금 GPT-3 같은 경우, GPT-4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감춰져 있지만 GPT-3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사이즈가 1750억 개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가 약 5천억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지금 라마1이나 라마2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훨씬 작지만 파라미터의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토큰의 사이즈, 학습한 토큰의 사이즈는 2조 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이즈를 학습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것에다가 라마1, 라마2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라마1에다가 알파카, 비큐냐 같은 그런 파인 튜닝하는 방법들이 이제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이제 그럼 결국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SLML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라마2에 대한 그런 모델들, 이거를 모델의 구조 자체를 좀 바꿔서 개선시켜가지고 하려는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학습 데이터를 좀 더 잘 오가나이즈 하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성능이 좀 더 이 라마2 모델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미스트랄 7B,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T-3 같은 경우에 1750억 개, T4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조 개 이상일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7B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스트랄 7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개선하고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라메타는 급격하게 줄이고 입력의 길이를 지금 32K까지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글투커리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 그 다음에 슬라잉 윈도우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32K에 걸맞게끔 그렇게 이 지금 이제 지금 트랜스폼 모델에서 가장 포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언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 어텐션을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가지고 이것을 슬라이딩 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능에 굉장히 큰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랄은 어, 그 오픈 AI하고 구글에 있었던 그런 연구원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라마2 13B보다 좋고 34B와 비교 가능한 성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스트랄 8X7B는 뭐냐면 미스트랄 7B 모델, 7B 모델 8개를 구성한 다음에 출원을 위해서 토큰장 2개 전문 모델을 할당하고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 GPT-4 터보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성능이 좀 더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업스테이지에서 솔라 10.7B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10.7B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마2 7B라고 하는 70억 개의 그 파라메터를 가진 그 모델을 소위 이제 업스케일링 방식으로 10.7B로 확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 100억 개 정도, 107억 개 정도의 모델로 확대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역시 미스트랄 7B 모델을 갖다 거기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했더니 성능이 매우 좋아서 그 전에 이제 소위
그 생성 모델들의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오픈 LLM 리더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순위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솔라 10.7B 모델이 평균 74.2점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카2라고 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SLLM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뭔가 우리가 이제 그 결국 라지 언어 모델, 그 GPT-4와 같은 그런 대규모의 그런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질의 그런 학습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도입을 해봤더니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더라. 옆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파이2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 파이2는 불과 27억 개. 지금 기본 모델 뭐 기본 우리가 GPT-3 같은 경우에는 1,750억 개. 그리고 우리나라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퍼플로버 X 같은 경우에 뭐 한 2천억 개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 한 27억 개 정도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학습 데이터를 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상식 추론, 과학 일상 활동을 포함한 일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된 데이터 그리고 웹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2.7B에다가 인베딩 해가지고 했더니 훈련도 굉장히 잘 되고 성능도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키어가 지금 이제 이 경사면 마찰이 없는 경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물리 시험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잖아요.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그 높이가 40m고 그다음에 길이가 80m인 그런 경사면에 서 있다가 그 스키어가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바텀까지 내려왔을 때 최종적인 스피드가 얼마냐 이거 풀려면은 대부분 이제 MGH 위치 에너지 MGH는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MM 지워지면 V는 예를 들어서 루트 EGH로 해가지고 구하면 약 28m 세크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파이2가 이런 작은 모델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SLLM이 충분히 풀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 LLM 리더보드는 지금 매일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GPT-4가 지금 한 81.1점이고,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의 그 10.7B 모델이 지금 74점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GPT 3.5보다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물론, 물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사실 아직 이런 모델들이 충분히 튜닝이 되어 있고, 인스트럭션 튜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5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성능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성능들을 뭘 가지고 테스트를 하냐면 ARC라고 하는 거, 초중등 과학 문제 테스트, 그다음에 헬라스와이기라고 하는 것은 넥스트 문장이 무엇이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넥스트 문장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데 1, 2, 3, 4번 중에서 골라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또 MMLU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 57개 주제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풀었을 때 얼마큼 언어 이해와 추론을 잘하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MMLU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Truthful QA, 위노그란데, 그다음에 GSM8K 이거는 수학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문장대 수학 문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론 그 MBH는 2분의 1 MV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초등학교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문장대 수학 문제를 통해서 다단계 수학 추론 능력을 평가해본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GPT-4의 성능에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것은 물론 아주 그냥 객관식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진짜 성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GPT-4의 그런 성능을 보면 정말 놀랍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아직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SLLM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이제 GPT-4에 의해 생성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계적으로 이거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말고 진짜 인간이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제 LLM 박싱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이제
서로 붙었어. 그러면 다음에 사람 보고 이 A와 B 중에서 누가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를 선택을 했을 때 라마2 70B 즉 700억 개의 모델이 지금 GPT 3.5 1750억 개의 모델보다도 성능이 좀 좋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컬러스테이션 문제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해결이 될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장을 매끄럽게 생성해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라마투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 그리고 작은 모델들도 얼마든지 지금 성능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라마2 13빈 모델과 7빈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성능이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의 크기를 점점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리더보드는 그 해외에 있는 영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게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냥 어제 거 하나 더 카피를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모델들에 대해서도 지금 58.6점 정도 평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서는 지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가져다가 한번 아까 그 챗GPT처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아직 성능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금 2천억 개 이상의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가지고 하는 경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조 매출을 하더라도 지금 뭐 적자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델들을 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공공 영역이라든지 기업에다가 저희는 지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민원에 대한 거 그리고 공공적으로 뭔가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검증이 되어 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대답을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역시 수능 문제입니다. 제가 보면 fx가 인테그랄 덕분이죠. 덕분 1에서부터 x까지 그리고 1 플러스 t분의 ln t의 dt 이 함수를 갖다가 적분한 함수 fx라고 두고 함수 gx를 fx 플러스 f1 x분의 1인 그런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다음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꽤 어려운 그런 수능 문제입니다. 이 수능인지 아무튼 모의고사인지 아무튼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이 문제를 첫 번째 잡아 나가는 걸 보면 fx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보면 이 fx의 값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하고 그래서 적용을 하는 데까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리를 해 나가거든요. 이 문제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 수식을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u분의 u 플러스 1 곱하기 u 제곱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유제곱이 지워져서 분모의 u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분자의 u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답이 여기에서 중간 그 수식을 잘못 푸는 결과가 있는데 그냥 이 풀이 과정을 우리가 믿고 그냥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GPT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바로바로 검증이 될 수 있어야 실질적인 그런 우리가 그 업무의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엔비디아 어닝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닝콜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엔비디아 어닝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자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알아서 질문을 해줘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연결을 해놓고 거기에서 당신들이 늘 하던 업무가 이거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저희의 그 스몰 LLM 모델을 바이브 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오픈 소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저희 응용 시스템에 맞게끔 파인 튜닝을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응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치 GPT. 그래서 서치를 하는 영역에 그러니까 검색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 검색 결과를 잘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리포트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채팅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뉴스 다이제스트 언제나 이제 기관 그다음에 기관장들에 대한 그런 혹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혹은 뭔가 채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큰 모델만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응용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NIA에서 토보대 AI 활용 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그런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런 저희와 같은 응용 시스템보다는 이 챗GPT와 같은 것을 공짜로 쓸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관 같은 곳에 혹은 기업 담당자들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비스와 연동이 될 수 있는 형태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희가 전체 기관 60여 개 정도의 기관이 있었는데 저희가 37개 컨설팅을 수행한 것으로 저희가 반 이상의 그런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서치 GPT, 리포트 코파일럿, 서치 스마트 챗, 그다음에 뉴스 다이제스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이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치 QA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먼저 삼성전자 사업 전략은 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넣게 되면 삼성전자 사업 전략 이런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전략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찾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찾아주는 겁니다. 먼저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뉴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이 나와 있는 이런 문서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문서들을 찾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RAG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은 경쟁력이 높은 노트를 중심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한 이수합병을 추진한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바이브 서치라고 하는 그런 저희 바이브.kr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튜브, 뉴스, 블로그, 위키, 법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주식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향후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때? 라고 하면 그런 지금 반도체 전망은 어디에서부터 봐야 될까요? 최근 한 달간의 뉴스라든지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한 달간의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답이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그 바이브 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그냥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할로시네이션을 없애고 최근에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러면 최근 그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뢰성 있는 그런 유튜버들로부터 정보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이거 행정 공무원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여기에 있는 AI 핵심 답변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법령들 다시 다 살펴보고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핵심 답변이 주어지면 실제 관련된 법령을 이와 같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관련된 법 조항까지 이렇게 딱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진짜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작년 POC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30%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올해 크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논문 같은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논문 보시면 저희가 바이오 이제 논문 같은 건데요. 논문을 이제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어퍼톱시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이게 세포 사멸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진 프로틴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개의 논문들, 10개의 논문을 가져다가 여기에서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쭉 찾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리포트 파일럿은 리포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써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요약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다 실적을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사업 전망이나 전략 같은 것들을 뉴스로부터 가져다가 요약하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같은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리포트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증권사 리포트는 한 100개의 종목에 워낙에 이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100개의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씩밖에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리포트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한 500개의 종목에 대해서 혹은 2,000개의 종목 다 가능하죠. 언제든지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RFP 같은 것들도 저희가 도달성 같은 것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번 시험적으로 이렇게 기대 효과 그리고 이 RFP의 기대 효과 그리고 제목은 이거고 그다음에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렇게 뉴스 기사들을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올해 가장 그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생성 AI가 AI 어시스턴트로까지 발전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의 2분기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이와 같은 대답을 해주고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그럼 여기서 해외 실적이 뭔데 이렇지? 라고 하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거기서 키유 브리스톨 국제공항공사라고 하는 게 뭔지 물어보면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가는 것이 아마도 올해의 그런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수학 문제를 푸는 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GPT 같은 경우에 성능을 보게 되면 말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 수학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꽉 채워서 발표를 다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시간은 다 지났지만, 어, 그래도 질문을 하나 정도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하나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저희 이제 망하는 건가요? 교수들은? 이 너, 아닙니다. 전 절대 그렇게 너무나 생각하지 이 않고요. 생성형 AI 기술을 발전을 시키셔서 네. 굉장히 많은 곳에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심지어 주가 예측이나 특히나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거는 실적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 생성을 거의 뭐 완벽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점 네. 정말 놀랐고 바이오 컴퍼니 자체가 이미 소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알기에는 굉장히 사실 SLLM의 능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시간이 네. 저희가 없어서 제가 광고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이 지금 세션을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윤태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